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즌2 진행의 정민입니다. 서울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증가율 또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오늘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즉 돈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을 갖다 거래를 할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인데요. 그리고 이 취득세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취득세가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게 되는 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세율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 취득세 과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3, 6, 9, 이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3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가격이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근데 이 가격 단계가 6억과 9억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6억 이하일 때의 취득세는 1.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 2.2, 그리고 9억 초과일 때 이제 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에서 숫자 한 번만 더 붙여주면 되는데요. 바로 33 이렇게 됐을 때 이 33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우리가 평으로 환산했을 때 33평 정도 되거든요. 이 33평 이하일 때는 농특세가 안 붙는데 33평 초과, 즉 40평대 같은 경우는 농특세 플러스 0.2%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1.1에서 0.2가 추가가 돼가지고 1.3%, 그리고 여기는 2.3, 3.5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취득세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취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5억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취득세율은 1.1%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55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북에 뭐 마용성이라든가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들 찾아보면 25평 가격만 해도 10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10억이 넘어가는 주택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하게 됐을 때 취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10억짜리 주택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는 3.3%가 되고요. 그럼 이때 취득세는 3,300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대형 평수를 매수한다고 하면 진짜 15억은 일도 아니게도 가격대가 신축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럼 이때 취득세율은 3.5%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된 취득세는 5천만 원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매매 가격 못지않게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정말 큰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취득세 계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1000단위의 취득세를 보니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혹시 셀프 등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런가요? 네, 일단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셀프 등기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무사 비용을 갖다가 아낄 수 있다는 거에서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매도할 때 이제 매도 비용 공제에서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차피 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공제랑 전혀 상관없는 따로게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준비해 왔습니다. 셀프 등기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셀프 등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이제 셀프 등기 외에 그럼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세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유익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바로 대표적인 취득세인 것이죠.
이제 카드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 카드 중에서 이제 엘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엘사의 상품권을 이제 매수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 상품권을 얼마나 싸게 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득세가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3천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매수를 하고요. 이 백화점 상품권을 L포인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환한 포인트로 카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백화점 상품권을 얼마나 싸게 사는 만큼 우리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상품권과 포인트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만 들으면 좀 쉬워 보입니다만 주의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포인트를 바꾸는 것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바꾸는데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한 명이 한 달간 변환 가능한 포인트가 한도가 50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달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2월 말에 바꿨다. 그리고 1월 1일에 또 바꾸셔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도 그러면 한 달에 바꿀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는데 얼마나 바꿀 수 있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 합산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취득세가 4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 기준이 4인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일 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바꾸게 되면 2천만 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달 만에 이제 4천만 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나는 2인 가족인데 아니면 난 1인 가족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잔금 기간을 한 3달 정도로 잡게 되는데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미리미리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60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 15일에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60일이면 2월이 지나가고 3월 대략적으로 15일쯤에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1월 달에 한번 포인트 변환하고요. 2월 달에 변환하고 3월 1일 때쯤 변환해서 15일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달에 1인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족 합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살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또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주제로 가져온 게 근래 제가 취득세를 이 방법으로 납부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이 정보들을 이전부터 알고는 있어도 쉽게 매매 거래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투자로서 취득했었던 게 이번에 잔금을 치르면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일단 싸게 사는 만큼 할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품권도 보시게 되면 명동이라든지 강남에 상품권을 싸게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보통 2에서 3% 정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 간 구매를 하면 더 싸게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1000단위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싸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상품권 매장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의 이제 할인 받아가지고 상품권을 매수했고요. 이걸 전국에 있는 이제 백화점에 가서 포인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번 찾아가면서 포인트로 변환을 다 해줬고요.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를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이번에 취득세가 거의 3,5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2.8% 할인을 받게 되면 저는 거의 돈 100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가져왔는데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만 가지고서도 이제 취득세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려졌지만 이쪽에 17개의 신고필증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직접 구청을 가지 않으셔도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취득세 신고하기가 좀 복잡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구청에 관련 서류들 가지고 가셔서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를 이제 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전자납부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도 취득세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 항목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앞서 얘기했었던 신고필증을 가지고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가가지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 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전자납부 번호로 갖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결제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카드 납부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카드를 갖다가 입력 쭉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꼭 잊지 마시고 포인트 납부라는 항목을 꼭 클릭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면 포인트로 결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2에서 3%의 할인율은 숫자만으로는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취득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취득세 절세에 관련된 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쉽다라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위텍스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상품권을 이제 할인받아서 2에서 3% 정도 싸게 구입을 하고요. 이 상품권을 카드 포인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법무사님한테 저 취득세 카드 결제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납부할 수 있는 번호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취득세를 카드로 결제하고서 나머지 절차들을 법무사님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핵심은 셀프 등기랑 좀 다릅니다. 셀프 등기 같은 경우는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 나중에 뭐 혼자서 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적게 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2, 3% 할인을 받고 또 나중에 비용 계산 시 취득세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이것도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살 때 팔 때 두 번 다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같은 경우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취득세 전액을 다 받게 되는 거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를 그만큼 발행하게 되고 이용을 하게 되니까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좋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본인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지니까 좋고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했죠. 2, 3% 할인받고 나중에 매도 시에도 비용 공제까지 이렇게 누구 하나 손해보는 거 없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부동산 취득하실 때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저희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더욱 매력적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신 김재경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와 함께 해주세요.